안녕하세요, 릭토크입니다. 오늘은 레고 71018 미니피겨 시리즈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며칠 전에 제품이 바로 나왔는데요, 저도 제품 나오자마자 바로 구입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 BP 17탄 시리즈 17 제품을 제품 소개도 해드리면서 같이 만지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요령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얼마 전에 또 레고 배트맨 무비가 나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나오는 텀이 굉장히 좀 짧게 느껴집니다. 1년에 미니 피규어가 한 2번 정도 나오죠. 2번 나오는데 그 사이에 이제 뭐 다른 영화들, 그 레고 영화들이라든지 뭐 디즈니 제품 나온 적도 있고 심슨도 나오고, 그거는 또 그 중간중간에 또 같이 나오니까 이제 거의 계속 나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번 가을에 또 닌자고 무비가 나오기 때문에 BP가 아마 한 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닌자고 무비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나올 것 같고요. 이번 미니피규어 시리즈 17에서 뭐 특별한 특징은 여기 보면은 검은색으로 돼가지고 여기 물음표 표시가 되어 있는 이 시크릿 캐릭터가 하나 들어있거든요. 요 캐릭터는 이게 예전에도 골든 미니피규어가 숨겨진 적은 있었는데, 이번에처럼 이렇게 캐릭터 중에 하나를 아예 숨겨놓은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재미를 더 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나올지는 모르겠고요. 이전 미니피규어 시리즈에서 이제 자주 관심의 중심이 되는 게 알바라고, 보통 한국에서는 알바라고 많이 부르죠. 어떤 다른 인형의 탈을 쓴 것 같은 그런 캐릭터들이 보통 하나나 2개 정도 들어있는데, 이번에도 2개가 들어있습니다. 옥수수 모양을 쓴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건 어린이인데 로켓 모양을 쓴 어린이 피규어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 뭐 다른 특징적인 거 또 뭐 괜찮은 점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 미피를 전체를 하나하나씩 소개해 드리면서 그때 이제 또 말씀을 드릴게요. 미니 피규어 시리즈의 또 특징이라고 할까요? 재미라고 할까요? 또 만지작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이 만지작을 뭐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좀 잘 못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걸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걸 싫어하시는 이유가 이 만지작으로 인해 가지고 제품에 좀 손상이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만지작 요령을 잘 모르는, 아직 이제 요령을 잘 모르는 분들이 과도하게 만지기 때문에 이 비닐이 많이 구김이 간다든지 내부에까지 뭐 약한 부품에까지 손상이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이 만지작 요령을 아시면 그런 일이 사실 거의 일어나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요령을 모르시는 분이 현재로서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지작에 대해서 오늘 그 만지작을 아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오늘 이 미니피규어 17을 소개해 드리면서 같이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만지작 요령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만지작 요령은 이 특징을 빨리 잡아서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미리 강조를 드리지만, 오래 만진다거나 뭐 강하게 만진다거나 뭐 세게 이렇게 계속 만진다고 해서 파악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령을 모르시는 분들이 이걸 계속 어떻게 알아내고 싶어서 계속 세게 만지는 것 때문에 뭐 비닐이 많이 상하거나, 또 그러면서도 또 내부엔 뭐가 들어있는지 결국에는 못 알아내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오래 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요령을 습득하시는 게 중요하고, 요령만 아시면 한 개 만지는데 몇 초 안 걸립니다. 몇 초 만에 파악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에티켓도 지키면서 또 재미도 느끼면서 또 빨리 자기가 원하는 인형을 찾아서 구입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만지작 요령은 개인마다 다 또
각자의 요령이 있겠지만 제가 만지작하는 방법을 소개를 볼 텐데요. 만지작 요령 첫 번째는요, 작은 액세서리들이 여기 들어있거든요. 뭐 칼이라든지 무기 같은 거, 그리고 도구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런 작은 부품들을 먼저 만져서 파악하는 게 요령 첫 번째입니다. 여기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뭐 머리하고 상체, 하체 그런 것들을 만져봐야 그건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걸로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작은 부품들을 먼저 만져서 파악하는 게 첫 번째 요령이고요. 첫 번째, 작은 액세서리를 만져서 구별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알바 같은 경우에는 액세서리가 안 들어 있습니다. 안 들어 있는 대신에 그것들은 몸통이 자체가 이 볼륨이 큽니다. 커서 액세서리가 없더라도 이제 만졌을 때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비닐이 크게 불룩하다든지 큰 덩어리가 만져지면은 그건 이제 알바라는 걸 알 수 있고, 큰 요령은 이렇게 두 가지 정도고요. 그러니까 요령이랄 것도 없이 굉장히 간단하죠. 알고 보면. 근데 이제 그거를 실전하는 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령 설명이 좀 길었었는데요. 이제는 실전을 통해서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제가 실전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를 만져볼까요? 이렇게 만지실 때 보통 저는 이 가해를 만집니다. 세게 만질 필요가 없어요. 가해를 만져다 보면은 작은 액세서리가 만져지거든요. 근데 이제 가쪽에 뭐 이 머리 헤드 머리통 부품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만지면 대부분 알 수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가장자리만 만져도 벌써 여기 파악이 됐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에 지금 동그란 원형이 두 개가 있고 중간에 짝대기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어떤 그런 형태, 이게 R형 형태의 액세서리가 들어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 서커스 캐릭터, 이 아저씨 캐릭터가 지금 R형을 들고 있거든요. 지금 R형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제품을 실제로 뜯어 보겠습니다. 예, R형이 나왔죠. 그리고 아저씨가 착용하고 있는 수염, 착용이 아닌 게 아저씨의 수염, 그리고 수염이 나왔고요. 예. 요 액세서리만 찾아서 지금 바로 알 수 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요 실제 실전으로 제가 보여드렸고요.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걸 한번 만져볼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세게 만질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자리 이렇게 만져보시면 작은 액세서리가 만져져요. 그걸 찾으시면 돼요. 지금 여기 뭐가 만져지는데, 네. 이렇게 돼서 손잡이가, 여기 손잡이가 있고 옆으로 또 갖고 십자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쪽으로 긴 거 보니까 이거 칼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제품에 여기 엘프 공주인가요? 엘프 공주가 들고 있는 칼 같습니다. 그리고 액세서리 외에도 몸통에서도 알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여성 캐릭터들은 치마를 입고 있는 경우에 이 치마가 이렇게 경사 블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그게 또 만져집니다. 확실하게 이 엘프 캐릭터가 맞을 것 같아요. 실제 또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엘프 헤어피스고요. 칼이 나왔네요.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만졌던 게 이 부품이거든요. 여기 치마 부품인데, 이 모양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걸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해볼까요? 그리고 지금 이것도 뭐가 만져지는데 가장자리 이게 뭘까요? 그리고 이 액세서리가 가장자리로 안 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가볍게 흔들어주면 액세서리들이 보통 가장자리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만져볼 수가 있습니다. 타고하시면 되고요. 네, 이거는 지금 여기 작은 뭔가가 만져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권총 형태의 손잡이가 있고, 네, 여기 보시면은 좀 옛날 분위기의 우주인 같은 그런 외계인, 우주인 같은 그런 피규어가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열어볼게요. 네. 좀 전에 만졌던 게 이거거든요. 이렇게 작은 액세서리들은 쉽게 만져서 식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머리 같은 경우에는 똑같기 때문에 이거를 아무리 만져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를 계속 이런 걸 계속 만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상체도 마찬가지고 하체도 마찬가지고요. 하체가 이제 어린이 캐릭터는 짧은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구분이 어려울 경우가 있어요. 공통되는 게 BP가 있을 때, 그럴 때는 하체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요령만으로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네. 이거는 제가 아까 두 번째 요령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딱 만지니까 좀 크거든요. 뭐 큰 덩어리가 들어있어요. 네.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길게 들어있는데, 지금 이 정도로 큰 덩어리는 옥수수 아니면 이 로켓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켓에 여기 끝부분에 이렇게 동그란 부분이 있거든요. 보면은 이쪽으로 긴데 여기 동그란 부분이 만져집니다. 그리고 이쪽 편으로 이렇게 긴데 여기는 로켓의 하단에 있는 날개 같은 부분이 있어요. 네, 로켓 격상을 같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로켓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깃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깃발의 깃대, 지금 깃대가 또 만져지거든요. 여기 긴 봉 형태, 이것만으로 또 알 수 있죠. 네, 열어보겠습니다. 깃대가 나왔고요. 네. 로켓 모양이 나왔네요. 네. 이 지금 이 머리가 이 안에 들어 있었어요. 네. 지금 로켓 같은 경우에는, 로켓 오이 같은 경우에는 하체가 작습니다. 어린이 캐릭터 쪽에. 이렇게 실제로 만져보면서 이제 요령을 설명해 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 번만 강조를 드리자면은, 이렇게 세게 만질 필요가 없고 가장자리만 살짝 만져서 액세서리를 찾으시면 된다는 거. 이 굵은 것들은 사실 식별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작은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칼이라든지 권총, 그리고 1곱하기1 타일이나 2곱하기2 타일 같은 경우에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바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동일한 특성이 이제 두 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이제 그걸 좁혀 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2-2 타일이 들어있는 EP가 두 개다.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죠. 확률은 이제 50%로 되는데, 거기서 이제 다른 특징을 찾아서 둘 중에 하나를 구분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렇게
미피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종인데요. 이게 어떤 미피가 들어있는지 전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인터넷에 보면 이제 미피가 출시되면 이런 내용이 빨리 공개가 되거든요. 집에서 이걸 한번 보시고 어떤 캐릭터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파악하고 가시면 좋고요. 만약에 이런 걸 미리 파악을 못 하시고 갔는데 마트 같은 데서 미피를 발견하셔서 사고 싶다. 그럴 때는 미피 박스 옆면에 보면 방금 이 종이와 같은 내용의 이제 미피 모습이 다 그려져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거를 보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이 파리 시민 같은데요.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빵 있죠. 이게 식별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아니면 뭐 이 강아지도 식별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이런 걸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16개의) 미니 피규어를 모두 하나씩 보고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만지작 하실 때 만지작 식별 포인트도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1번 서퍼입니다. 서퍼. 프로페셔널 서퍼라고도 되어 있는데요. 서퍼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고요.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슈트를 입은 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제일 멋진 게 이 상어 모양의 이 서프보드인데요. 크리에이터 제품 같은 경우에도 서퍼들의 이제 여름 하우스 같은 제품이 한 2개 정도 나왔죠. 그런데도 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헤어피스도 꽤 활용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퍼 탔을 때, 서핑보드를 탔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식별 포인트는 이 서핑보드가 거의 유일한 식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이 길기 때문에 만지면은 금방 알 수 있어요. 서핑보드가 들어있다는, 이렇게 긴 물건이 들어있다는 걸. 그리고 긴데 여기 보면 2개의 스터드가 있거든요. 스터드 부분이 만져진다. 그러면은 확실히 이게 서핑보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서퍼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2번은 서커스 스트롱맨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커스에서 힘자랑을 하는 아저씨 미피입니다. 다리 부분이 듀얼 몰드로 되어 있고요. 표본무늬 옷을 입고 있습니다. 프린팅이 꽤 이쁘게 잘 됐고요. 특징적인 거는 여기 아령이죠. 아주 무거운 아령을 들고 있다는 거. 그리고 미피 식별 포인트도 이 아령입니다. 아령을 만지면 즉각적으로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스트롱맨을 만져봤을 때 항상 이 아령이 먼저 만져졌습니다. 이 수염을 만져서 알 수도 있긴 있는데, 약간 연질의 수염이 있는데 16번하고도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지금 수염이 있는 캐릭터가 이번에 3개인데, 수염보다는 근데 이게 먼저 만져졌습니다. 거의. 지금 국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요런 캐릭터는 좀 이제 조금 약간 인기가 없을 것 같은 게 예상되는 그런 캐릭터네요. 3번은 요리사입니다. 걸메 셰프라고 되어 있는데, 파티쉐죠. 파티쉐. 어떤 디저트 계열의 스위트 쪽을 만드는 그런 요리사님이 되겠습니다. 이 모자하고 헤어 부품이 한 덩어리로 되어 있고요. 그다지 큰 특징은 없는데, 여기 보면은 재밌는 이 도구들, 딸기 파이하고 그 다음에 이 거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강한 특징은 없지만, 이제 어떤 CT 쪽이나 이런 쪽에 디오라마 쪽에서 활용도가 있어가지고 그런 쪽으로 용도로 좀 쓰일 것 같기도 하네요. 3번이었습니다. 4번 콘가인데요. 알바라고 보통 많이 부르죠. 옥수수 알바 같은데
아저씨가 들어있습니다. 안에 인물은 아저씨가 들어있고요. 제가 이거 한번 빼볼게요. 빼면 아무 무늬 프린트가 전혀 없는 그냥 플레인 녹색, 기본 녹색의 바디가 들어있고요. 얼굴에는 이제 콧수염이 이렇게 많이 나 있습니다. 그런 얼굴로 되어 있고, 이 옥수수를 이렇게 씌우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별 포인트는 따로 없고, 이 옥수수가 만져지면 이게 크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어요. 예, 찾기는 쉽습니다. 다른 큰 특징은 없지만 역시 알바 미피답게 나름 좀 귀여운 부분이 있어서 인기가 있을 것 같네요. 4번이었습니다. 5번은 수의사인데요. 수의사 캐릭터고 여기 토끼가 같이 있습니다. 전체 바디 색깔이 민트 색깔 계열로 되어 있고요. 수의사는 그게 뭐 큰 특징은 없는데 이런 경우에 디오라마에 쓰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쪽으로는 나름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식별 포인트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미피 중에서 제일 좀 구별하기가 까다롭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여기 토끼를 구분하시면, 토끼를 만지시면은 알 수가 있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작은 동물은 좀 식별이 좀 애매합니다. 제 경우엔 그래요. 그래서 토끼가 비슷한 게 느껴진다 그러면 아마 이건 것 같다고 짐작을 하지만 확정을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 헤어피스를 보시면은 헤어피스가 좀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어떤 투구 같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후드 같이 생겨서 이 부분을 이렇게 잡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토끼하고 이 헤어피스를 통해서 식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5번이었고요. 6번은 핫도그맨입니다. 이 전체적인 디자인, 옷 의상 디자인이 요즘보다는 좀 예전 약간 레트로한 그런 복식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한 40년대에서 50년대 오래되면, 아니면 한 60년대까지 그렇게 옛날스러운 좀 복장을 입고 있고요. 좀 그런 면에서 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식별 포인트가 제가 여기 일부러 끼워 넣지 않았는데요. 식별 포인트가 아주 많습니다. 소시지가 있는데요. 소시지가 보통 쉽게 잡히더라고요. 작기 때문에. 그리고 옆에 이 음료 컵인데요. 이거 한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부터. 그래서 이렇게 만지면 이 부분에 끝에 빨대가 있는 부분이 만져지면 쉽게 식별을 하실 수 있어요. 이 햄버거, 여기 핫도그 빵도 만지실 수가 있고, 근데 이 부분 때문에 쉽게 만지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휘어진 건데, 저기 16번에 그 권총하고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권총은 여기 다른 것들이 있고, 매끈하면은 핫도그입니다. 그리고 이 모자도 이렇게, 이 모자를 만져도 금방 알 수 있어요. 모자가 이쪽 편에 이렇게 한쪽만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식판도 있고요. 식판 밑에 이렇게 스터드가 있고요. 6번이었습니다. 7번은 버터플라이 걸 나비 소녀인데요. 어린이 캐릭터인데 개성이 강하고 상당히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등 부분에 목을 통해서 이렇게 끼우는 형식으로 나비 날개가 있는데, 나비 날개를 잘 표현한 것 같아요. 투명한데 뒤쪽에서 프린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서 보면은 프린팅이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지금 헤어 피스도 보면은 몰드가 이쁘게 나왔는데 거기에 또 프린팅도 되어 있고, 옷에도 나비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인기가 있을 만한 요소가 많은 것 같아요. 귀엽네요. 제가 지금 여기 꽃을 안 끼워 놨는데 원래는 이거 뜯어서 이게 하나씩 끼우는 겁니다. 이 식별 포인트는 많습니다. 일단 이 나비 날개가 크기 때문에 만지시면 나비 날개로 거의 대부분 식별이 가능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 꽃대 부분인데요. 여기 탄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만지면 또 식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 나비 날개로 보통 식별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어린이 캐릭터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다리가 짧습니다. 그래서 만지다 보면 짧은 다리가 나오면은 지금 이번 시즌 17에서는 다리가 짧은 캐릭터가 3명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33%의 이제 확률로 줄어드는 거죠. 7번이었습니다. 8번은 로만 글래디에이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글래디에이터입니다. 검투사. 처음에 삼지창이 있어가지고 바다 쪽인가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글래디에이터더라고요. 그 영화 글래디에이터에 나오는 캐릭터 중에 아주 비슷한 캐릭터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실제 복장이 아주 비슷하고요. 다리 부분이 역시 듀얼 몰드로 되어 있고요. 왼쪽 어깨에 보호구를 표현해 놨습니다. 그리고 웜 골드죠. 메탈릭 골드로 된 삼지창을 들고 있고요. 표정이 재밌는데 상당히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헤어피스가 좀 쓸모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쪽에. 근데 이제 한국 기준으로는 좀 비인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전사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러 개를 오시는 분들한테 그 인기가 있는 편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사면서도 또 여러 개는 필요가 한 상황이 아니라서 군대 형식으로 이렇게 모이기는 좀 그래서 좀 비인기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식별 포인트는 다른 건 없고요. 이 창입니다. 창을 만지면은 저 삼지창이기 때문에 쉽게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8번이었고요. 9번은 커너썰, 평론가 정도 되겠네요. 커너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어차피 공식적인 이름은 아닌 것 같으니까 보통 이거는 파리 시민, 파리지엔 정도로 더 불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바게트 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강아지가 있습니다. 퍼그 같기도 하고 불독 같기도 한데 강아지가 있고, 보시면은 팔에도 프린트가 되어 있고, 이 미피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민 정도 될 수도 있지만은 또 화구만 들면은 또 화가로 바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쓰일 것 같기도 하네요. 강아지가 있다는 점도 좋고, 그리고 보시면은 얼굴 표정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식별 포인트는 이 바게트 빵인데요. 안쪽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반대편이 이렇게 있고, 홈이 있습니다. 바게트 빵에 홈이 있기 때문에 바게트 빵이 만져지면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9번이었습니다. 10번 배틀 드워프 전사 정도 되겠네요. 키가 작습니다. 드워프이기 때문에 어린이 키와 하고 마찬가지 작은 키를 가지고 있고요. 특징은 2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이 머리가 모이칸 스타일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리가 이게 페인팅이 아니고 듀얼 몰드 같기도 한데, 페인팅인가요? 듀얼 몰드네요. 듀얼 몰드로 됐습니다. 특이하네. 중간 부분만 다른 색깔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망치에 코포 색으로 된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배 부분에도 돼지 버클 같이 생긴 부분에도 같은 코포 색의 프린팅이 되어 있고요. 이 머리 부분이 약간 연질입니다. 헤어피스가 연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염 부분도 연질이고요. 이 도끼랑 이 망치가 탐이 나네요. 식별 포인트는 많습니다.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이 헤어피스가 쉽게 만져집니다. 그리고 바로 알 수 있어요. 이 특징적인 두께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쉽게 알 수 있고, 망치가 만져져도 알 수 있고, 근데 도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봉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만져지면 10번 드워프 전사 이거나 아니면 13번의 로켓보이 둘 중에 하나인데, 로켓보이 같은 경우에는 몸체가 너무 크니까 바로 알 수 있고, 보통 이게 만져져도 이 드워프 전사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 드워프 전사도 좀 키가 컸다면 게르만족 정도로 돼가지고 인기가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드워프이기 때문에 어떤 판타지 계열에 좀 국한될 것 같아가지고 국내에서는 좀
약간 비인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10번이었고요. 11번 레트로 스페이스맨. 한 60년대 정도에 60년대나 그때쯤에 옛날 어떤 애니메이션에서 등장할 만한 그런 디자인이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현실감 있다기보다는 그 시대에서 그리는 어떤 미래의 우주인의 모습, 우주에 나가는 그런 옛날 카툰 캐릭터 같은 그런 느낌이 되어 있습니다. 다리가 듀얼 몰드로 되어 있고요. 이 헬멧도 듀얼 몰드로 되어 있습니다. 페인팅이 아니고 듀얼 몰드로 되어 있고요. 다리가 샌드 그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캐릭터 같긴 한데 국내에서는 좀 별로 인기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네요. 그리고 식별 포인트는 저기 보이는 저기 권총입니다. 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손잡이하고 그 다음에 저기 레이저가 나가는 부분이죠. 그 부분을 이렇게 만져주면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뒤쪽에 이렇게 날개 같은 게 있고 해서 그 다른 이 뭐 헬멧으로도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헬멧은 잘 좀 식별이 어려울 것 같고 거의 권총이 바로 만져집니다. 11번이었습니다. 12번 여피입니다. 여피족이라고 많이 불렀었죠. 특징이 저기 복장도 특징이 있지만은 올 화이트 복장 안에는 또 핑크 셔츠네요. 특징이 있지만 저기 전화기 있죠. 전화기가 이리디움 뭐 위성 전화기 같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예전에 이게 아주 어떤 큰 상징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물론 요즘도 쓴다고는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전화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서 좀 재밌다 그런 느낌이 드는 미피입니다. 식별 포인트는요, 전화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화기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테나가 달려있는 몸체랑 1곱하기1 타일하고 또 1곱하기1 크기의 슬로프 부품으로 세 조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곱하기1 타일이나 슬로프가 만져지면 바로 이거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전화기에는 가운데 쪽에 이렇게 안테나가 있거든요. 이 안테나가 만져져도 또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식별이 가능합니다. 12번이었고요. 13번 로켓보이입니다. 요번에 옥수수 알바랑 더불어 가지고 일종의 알바 미피처럼 돼서 인기가 예상됩니다. 상당히 이쁘게 재밌게 나왔네요. 근데 이 로켓 디자인이라는 게 아까 그 레트로 스페이스맨 그하고도 약간 통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깃발을 보시면은 그런 우주에 관련된 심벌인데 이 소년이 직접 손으로 그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식별 포인트는 이 로켓을 만지면 대번 알 수 있어요. 이게 크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부터 만져집니다. 그리고 옥수수랑 서로 구별하는 방법은 이 끝부분에 동그랗게 되어 있기 때문에 끝부분을 만져보시면은 이 끝부분을 만져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깃발이 봉하고 저 깃발 부분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봉이라든지 깃발을 사각형이죠. 그 부분을 만지시면 쉽게 아실 수 있어요. 또 다리도 짧고요. 재밌는 거는 저기 지금 발견했는데 예전 레고 스페이스 시리즈의 그 로고였네. 그 로고였군요. 그 로고가 새겨진 옷을 입고 있었네요. 13번 로켓보이였습니다. 14번 댄스 인스트럭터 에어로빅 강사님 같아요. 이 복장 표현이 굉장히 잘 됐는데 진짜 신기하네요. 지금 보면은 듀얼 몰드인데 또 여기 호피 무늬 같은 거를 표현을 했습니다. 복장이 화려한데 진짜 에어로빅 강사님의 복장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이 식별 포인트는 이 헤어피스가 큽니다. 크고 이 특징적으로 만져주면 바로 알 수 있어요. 또 아니면은 저기 지금 텀블러가 분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1곱하기1 원기둥 형태나 아니면은 그 꼭지 부분을 만지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14번이었고요. 15번 엘프 거리입니다.
엘프, 요정 소녀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칼하고 방패를 들고 있어요. 딱 보는 순간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젤다의 전설에 나오는 젤다 아니면 또 젤다의 동료 정도 될까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꼭 근데 뭐 젤다가 아니더라도 다른 판타지 장르에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피스에도 은색으로 된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은 메탈릭하게 청록색 계열로 프린트가 되어 있어요. 방패도 마찬가지고요. 프린트가 정말 이쁘네요. 그리고 웜 골드, 메탈릭 골드 재질로 된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15번이었고요. 16번 하이웨이맨, 노상강도인 것 같아요. 노상강도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서 16번이 이제 시크릿이거든요. 시크릿이라 가지고 종이에는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그냥 검은색 윤곽만 그려져 있는데 이게 왜 시크릿이냐, 뭐 시크릿이면 더 특이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개성이 아주 강하진 않은데 저는 꽤 마음에 듭니다. 뭐냐면 이 복장이 어떤 옛날 유럽 스타일 그런 복장을 재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망토가 있는데 망토도 보통 다른 망토랑 약간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화승식 권총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 총에 가려서 복식이 잘 안 보이는데 복식이 상당히 예쁘고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부 시대에도 쓰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옛날 유럽 배경으로도 쓰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마스크랑 권총을 빼면은 아마데우스에 나왔던 아버지가 입으셨던 그런 복장하고도 꽤 비슷해 보입니다. 그리고 식별 포인트는 모자가 만져질 경우가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은 이 권총으로 식별을 하실 수 있어요. 권총이 화승총이라 가지고 끝이 이렇게 나팔처럼 넓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만져지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고, 또 이 권총이 두 개나 되기 때문에 거의 만져졌다 하면 권총이 바로 만져집니다. 그래서 찾기는 쉽습니다. 16번 하이웨이맨이었습니다. 미니피겨 17 71018 제가 특징이랑 만지작하는 방법, 만지작할 때 식별 포인트까지 잘 알아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